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타이밍을 노려라 했어요. 우리가 뉴스 특징주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 중에서 3박자를 갖춘 종목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가요, 지금 2주, 오늘까지 딱 2주 됩니다. 동안에 3번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9월 30날 도화 엔지니어링, 한원 시스템, 에코프로 BM, 유진테크,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9월 29일날 삼성전기, 한국항공우주, 도화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이노매트리 또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9월 24일날도 도화 엔지니어링, 초록뱀, KH바텍, RF, HIC, 옵트론텍, 셀트리온, 노바렉스 이렇게 한 총 17종목인데 뭐 겹치는 종목들 빼면은 한 10개 조금 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중에 뭐 이제 크게 올라갔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기, KH바텍 등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옆으로 행보했던 뭐 도화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이노매트리 이 정도 있죠. 그리고 좀 하락한 종목들이 뭐 한원 시스템, 에코프로 BM, 그리고 RF, HC, 옵트론텍, 노바렉스, 뭐 초록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손절가인지 진단을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오면 팔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오늘도 한 40포인트.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가 2100포인트대였죠. 근데 오늘까지 하락을 했어요. 거래소 시장이 2030에 한 70포인트 하다 보니까 한 3% 정도 하락했나요? 2점 몇 프로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도 한 7.5포인트 오늘 하락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한 2점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는 시장이 약세되다 보니까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죠.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은 크다. 오늘 제가 뉴스 특징주 분석해서 이제 2부 시간이죠.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시장 전반적인 말씀도 올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 보면서 오늘은 주가가 종합지수가 돌리기는 힘들다. 오히려 막판에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준점 잡은 게 선물이죠. 파생상품이요. 왜냐하면 선물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많을 뿐더러 아니라 미결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물,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도하는 상태에서 엇갈리게, 그러니까 현물을 팔고 선물 사면은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보지 않는데, 오늘은 양쪽을 하방을 딱 보는 데다가 미결제도 같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뭐 한 7,000계약, 8,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근데 미결제도 그때 우리가 오전장 방송할 때 한 4,000계약 정도 넘게 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매도가, 그러니까 하방으로 보는 애들이 미결제 매수를 안 했었던 얘기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면 내일은 이제 휴일이고요. 또 금요일인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오늘 선물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금요일에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오늘 얼마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오늘 8,000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예, 막판에 미결제는 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보통 이제 선물은 당일 매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침에부터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또 다음날도 하방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뜨기 위해서는 보통 미결제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낮게 출발해서 그걸 정리하면서 올라올 때는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데, 오늘은 미결제를 다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또 내일도 다시 하락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불안감은 좀 커질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 불황으로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뭐 거래소 시장에 40% 하락했으니까 종목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뭐 우리 종목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 보였죠. 뭐 한원 시스템, 에코프로 BM
30단이니까 월요일날 하고 어제 뜨고 오늘도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락한 3박자 갖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은 진단 안 해드리고 그리고 뭐 보합권에 있는 종목도 안 해드릴 겁니다. 뭐 도화라든지 한국 엔지니어링, 뭐 이노메트리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봤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한 한원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게 언제죠? 우리가 이게 나왔던 게 26일에 나왔네요. 뉴스 특징주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대증권이죠. 26일 한원 시스템에 대해 4분기부터 가파른 회복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주가 17,000원 그죠? 긍정적이고 또 한원 시스템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좋다. 그런 관점이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요 모습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반등이 나왔죠. 어제 한 1.6% 했다가 오늘 한 2.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원 시스템도 뭐 크게 우리가 언급한 상태에서 어제 뜨고 오늘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손실은 크지 않지만은 이게 차트 모양 보면은 음봉이 크고 조금 불안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원 시스템 빠진 거는 한번 수급상도 볼까요? 그렇죠. 수급상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뭐 개인들이 10만 주를 대샀지만은 외국인들이 23만 주 샀어요. 기관이 33만 주 팔면서 이제 매물을 크게 내놨지만은 대부분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줬다. 최근에 외국인 어제도 주가가 200원 뜰 때 누가 샀다? 외국인들이 13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로 외국인들이 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뭐 최근에 조금 많이 떴던 것이 9월 16일이네요. 한 2%, 250원 뜰 때도 외국인들이 44만 주. 그렇죠? 뭐 이 종목은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2, 3% 정도인데 뭐 여기서 뭐 그렇겠습니다. 시장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면 뭐 어떤 종목도 버티기가 힘들죠. 뭐 하루 이틀 버틴다 해도 결국은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받겠지만은 자체적인 한원 시스템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릴 건 없다. 그리고 뭐 직근 가격대 이평들이 다 결집되어 있죠. 뭐 12,000원 전후로 해서 그런 판단이면은 뭐 더 크게 밀릴 건 없다. 거래량도 오늘 57만 주 됐죠. 뭐 어제보다 소폭 뭐 큰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화면 여기 나왔듯이 거래량이 그런 판단을 봤을 때 뭐 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어저께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뭐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최소한 사신 가격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항상 조정받을 때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트론텍이죠. 이제 옵트론텍 회사 개요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저기 광학 부품, 그러니까 렌즈 쪽입니다. 카메라 렌즈 쪽에 하는 회사인데 이제 가장 이제 메리트가 컸던 부분이 이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증강현실로 관련된 콘텐츠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의 3D 센싱 카메라 채택 시 시작되면 국내 유일의 3D 센싱 필터 생산 기술을 보유한 옵트론텍이 성장이 기대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매출도 실적도 크게 호전되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등 주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카메라 수 증가로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거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재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언급을 해드렸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9월 24일 날 말씀드렸죠. 옵트론텍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후의 주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조금 조정받을 때 돌파를 해줄 걸로 보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거래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맞았던 종목인데, 오히려 아마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한 12세 종목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중에서 좀 낙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커봤자 우리가 언급했던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예, 뭐 6,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5,7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10%도 안 돼요. 뭐 한 7% 정도 되려나요?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속상하죠. 그죠? 예, 수급적인 상황 보면은 글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9월 24일 날까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고 기관도 사고 팔고 하면서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 9월 26일서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면서 그 물량 개인들이 다 받아줬죠. 38,000조, 41,000조, 32,000조. 어제는 124,000조 받아주면서 하락이 조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한 5,000조 사고 개인들이 2,400조예요. 수급적으로 크게 부담 없고 또 이 차트만 봐도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죠. 아직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했던 9월 24일 날 나올 때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터져서 되는데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흘러내리고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한 번 하락하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옵트론텍은 뭐 아주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나는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단기 관점은요 뭐 한 2, 3일 보고 한 5에서 10% 정도만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내 투자 금액의 한 30% 정도만 갖고만 우리가 뉴스 특징들 분석해서 개별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5%에서 10%만 잠깐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판단에서 옵트론텍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최근에 고점 돌파는 조금 더 요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올라와 주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와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 일단은 오늘 하락이 조금 멈춰주는 모습은 충분히 나왔다. 한번 분봉 볼까요? 그렇죠? 분봉 보세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것이 일진 머티리얼장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닥권에서 거래 많이 되는 또 RFH 아시죠? 그때 우리가 이제 3분봉과 거래량으로 바닥 확인하기 해서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저점 수준이 뭐 바닥권이다 보시고 여기서 조금 올라와서 뭐 사신 가격대 수준 되면은 한번 팔고 다시 대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마 여기서 반등을 분명히 주긴 주는데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데는 끌고 가야 돼. 하루 이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예상돼서 조금만 뭐 6,000원대 좀 이상만 올라오면은 사실 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축소를 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RFHC. 뭐 RFHC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회사 기호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무선통신 및 방위산업에 쓰이는 GNA, 그러니까 진화 칼륨입니다. 트랜지스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화해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고 또 그래서 내년서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통신사하고 수출 계약 맺었죠. RFHC가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내년부터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 추가 500에서 1000억 매출 예상해서 내년서부터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해외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RFHIC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나왔죠. 이제 그 이유가 빠진 이유가 미국이 지금 화해 제재를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유예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뉴스 특징들 분석 시간에 잠깐 나온 보고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 만약에 화해 제재가 실시가 되면은 그러면 미중 간 무역이 완전히 파산이 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트럼프 입장에서는 낮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관점이면은 좀 안정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고 오늘 거래량이 37만 주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그런 판단. 그래서 뭐 바닥권 근접했고 오늘도 뭐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막판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버티지 못했죠. 우리가
기법 강의에서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종목 옥석 고르기라는 그러한 강좌를 하나 해드렸는데,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안 밀리다가 장 막판에,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자체에 대한 수급이 꼬리가 나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하락 영향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되돌림이 강하다. 시장만 안정화되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RFHC. 하지만은 이 종목, 우리가 이제 일단 추세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 한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라 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빠져나오자. 맞고 빠질지 돌파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뭐 고가가 42,600원이니까는 충분히 뭐 그 선까지는 충분히 안 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분봉상으로도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때 그쵸, 그 바닥권에서 거래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까? 예, 9월 30날. 그러니까 이 바닥을 깨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상승세는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시장 영향이다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일 이동평균선이 43,500원이나 뭐 한 44,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팔고 나중에 다 되사자. 어차피 단기 매매는 매도에 인색하면은 안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치고, 또 그것이 올라간다면 다시 되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매도에 인색하지 말자. 아니다 느낌 들면 일단 팔고 보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뭐 중장기 투자, 우리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뭐 3%고 5%고 뭐 빠졌다 올랐다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5% 보고 들어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노바렉스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식품이죠.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개발한 제품을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에 공급을 유통한다. 국내 건강식품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35건의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소파 매트에서 아마 광고로 많이 나오죠. 전립선 비대증 억제. 그렇죠? 예, 우리나라 건강식품이 시장이 크게 성장합니다. 2011년 이후로 연평균 8.5%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에 대한 실적도 갈수록 좋아지죠. 그리고 내년 말이죠. 공장을 또 신규로 공장을 또 증설합니다. 한 1,500억 생산 능력을 갖춘 거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장도 증설하고요. 이런 것도 있으면 주가의 반응은 좋아질 거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바렉스 볼까요? 한번. 예, 지금 일봉이고 분봉상, 그렇죠? 뭐 주가 전혀 뭐 빠지거나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도 9월 24일 날 살짝 고개를 들고 2, 3일 조정받을 때죠. 24일이면 언제입니까? 요 날이네요. 그쵸? 요 날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뭐 저가가 19,700원이고 종가가 2만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지금 19,350원이니까 그리고 다지고 있고 충분히 이 종목은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홀딩해 보십시오. 괜찮은 모습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건강식품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밀릴 가능성은 없다. 뭐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나온다. 뭐 조금이라도 이익은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 한번 수급상을 볼까요? 예, 수급상. 뭐, 최근에 개인들이 좀 사주는 것이 많죠? 언제서부터니까 9월 23일서부터 만주, 7천주, 3천주, 8천주, 13,000주, 8천주,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에 4%, 2750원 갈 때, 9월 18일인데, 56,000주 팔고, 그 전날 20,000주 팔고, 그쵸? 그러면 뭐 이틀 판 거에 비해서 최근에 산 거 물량이 더 적죠? 그런 판단이면은 뭐 밀릴 건 전혀 없다. 노바렉스 조금만 갖고 있으면은 팔지 못하신 분들은 최소한 손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벌써 좀 다 있는 노바렉스, RFHIC, 옵트론텍, 그리고 한온 시스템.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도화는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는 빼고 에코프로 BM을 안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우리가 생뚱맞게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안 된다 하면서 9월 30날 에코프로 BM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요 에코프로 BM 차트 모양을 볼까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죠. 에코프로에서 요번에 금년 초에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9월 30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이 왜 생뚱맞게 이런 종목을 그동안에 2차 전지는 안 된다 하고 매수 타이밍은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서 전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0날 바닥권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9월 30날 종가가 49,400원, 저가가 40,050원이었죠. 그리고 어제는 뜨고, 뭐 오늘 뭐 다시 되셨지만 사실 뭐 빠진 폭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한 이유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양봉이 이틀째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5% 이상은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한 3% 정도 1,550원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 뭐 모든 핑계가 저거죠. 뭐 이제 시장이 나빠서 그랬다. 그렇죠?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한 이후 지금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더 빠질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수급이 다시 조금 꼬이죠. 우리가 9월 30일 언급할 때는 그동안에 외국인 개인들의 매수가 그라스로 증가했습니다. 정점이 이런 것이 9월 25일 날 22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8% 하락한 날, 그 다음에도 58,000주. 근데 9월 27일 날 6,000주밖에 안 샀고 9월 30날은 오히려 개인들이 소폭이나 매도에 대해서 매도의 정점이 이루지 않았나 바닥권을 찍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어저께 550원을 떨었지만은 개인들이 32,000주 샀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 조금 안 좋았던 겁니다. 오히려 어저께 주가가 550원 뜰 때 개인들이 최소한 32,000주를 팔아주는 모습이었으면은 조금 오늘 양상이 틀려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서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돼서 뭐 다시 뭐 사신 가격대가 뭐 5만원 밑에니까는 여기서 뭐 한 1,000원 폭만 올라가면 되니까는 조금 올라오면은 팔아준다 생각하시고 우리 처음 생각대로 2차 전지 쪽은 2분기 실적 아까 우리가 이게 화면에 나왔듯이 에코프로 BM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정량 목표가 하향 메리츠증권이 9월 17일 나왔죠. 이때 이제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면서 당분간 보지 말자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단기적인 바닥치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 분위기 하락 분위기에 의해서 오늘도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유진테크 뭐 이제 잘 올라간 것이 KH바텍이 많이 올라갔죠. 얘기하고 뭐 이런 하락장에서 9월 24일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한 10% 넘게 올라가졌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기 오늘 차트 모양 보십시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데도 이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뭐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됐죠.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파란색에 있는 것들은 뭐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이노메트리, 뭐 도화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전혀 밀린 게 없습니다. 뭐 강보합 내지 우리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강보합 내지 약보합 수준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노바렉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뭐 한국항공우주, 뭐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는 오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조금 올라오면 한 번은 팔아주고 다시 대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삼성전기 오늘 어떻게 끝났나 볼까요? 마이너스 1,000원 한 0.9% 하락했네요. 그렇죠? 이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저께인가요? 오늘이 어제 같네요. 삼성전기 언급한 게
3일 되면은 3일째 상승이면 한번 팔자 그랬는데 오늘 상승 못하고 10자 일봉, 그러니까는 뭐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은 날이죠. 위아래 꼬리 달아주고 한 번 쉬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게 하루 쉴지 금요일날 제가 봤을 때 종합지수가 오전에는 하락할 겁니다. 그 영향으로 오전장은 모르겠어요. 앞선 오전장은 좀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잘 받고 하면은 한 번 쉬었기 때문에 또 이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조정이 오늘 받고 금요일날 잘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서 또 한 2, 3일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오늘 1,000원 하락했네요. 0.58 약보합이죠. 뭐 시장이 뭐 한 1%, 2%씩 뭐 가까이 뭐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도 뭐 선방한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개인들이 5만 1,000주, 기관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무섭게 들어오고 있네요. 상승 추세 이어진다라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뭐 내가 해서 한 5에서 10%만 보고, 적당하게 이게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낫고, 지금 이게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하면서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토학행해갖고요. 최근에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내 투자 금액의 30%만 갖고, 시장에서 이 뉴스 특징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군데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증권사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종목 중에서 조정을 잘 받는 종목, 우리가 심리화 수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보고 들어가서 뭐 한 5에서 10%, 한 2, 3일 만에 먹고 나오고,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 손절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하면서 이제 뭐 인생 삶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주식에서 원하는 것은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거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타고난 감각이 있는 단기 매매자만이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기 상당히 어렵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뉴스 특징주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그것이 조정받을 때 추가로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이냐는 심리화 수급을 통해서 판단해서 조정의 끝마무리에 들어가서 뭐 한 5에서 10%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링크 걸어드릴 건요,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종목 옥속 구분하기 해서요, 그 동영상을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잘 쉬시고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